여러분, 사망률 1위의 해양 사고가 뭔지 아시나요? 충돌, 폭발, 화재. 아닙니다. 바로 작업 중 안전사고입니다. 작업 중 안전사고 한 건당 사망자 0.33명. 혹시 이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셨나요? 사고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요. 세 건의 작업 중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호 총톤수 3.37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연안자망 어업 어선입니다. 낮 12시 A호 선장은 양미리 그물을 투망하기 위해 선원 1명을 싣고 묵호항을 출항합니다. 출발한 지 5분여가 지나자 어군 탐지기에 양미리로 추정되는 어군이 탐지됩니다. 곧바로 투망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사람은 없고 그물만 나가고 있었어요. 선수에 있나 싶어 내다봤더니 거기도 없고, 순간 야, 이거 사고다. 선박 어디에도 선원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선원을 찾을 수 없자 선장은 근처에서 작업하던 선박을 호출해 인명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물이랑 같이 바다에 딸려간 게 아닐까 싶어 정신없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없더라고요. 혹시 하는 마음에 부표줄을 끌어올렸는데 손목이 부표줄이 감겨있는 상태로 떠올랐어요.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사고의 개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문가와 함께 원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혹시 선원분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하셨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고 허탈한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시간 주제가 작업 중 안전사고인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요. 정확히 어떤 사고를 말하나요? 사전을 보면 안전교육의 미비 또는 부주의 따위로 일어나는 사고라고 돼 있는데요.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인 거죠. 이번 사망 사고도 전형적인 안전사고입니다. 네, 그런데 선원분은 어쩌다가 바다에 빠지게 된 거죠? 투망 작업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부표와 닷 사이에 연결된 부표줄 일부를 손목에 감고 닷을 난간 위에 올려놓은 채 대기하다가 갑자기 닷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부표줄에 끌려 추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결국에는 부주의가 문제였군요. 조업 중에 투망 과정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알아서 조심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때 좀 더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침착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목숨까지 잃진 않았겠죠. 네, 이번에 보실 사례도 작업 중 안전사고에 관한 것인데요. 사고 개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B호 총톤수 43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근해 통발 어업 어선입니다. 아침 7시 조업제에 도착한 B호는 대게를 잡기 위해 통발을 투하합니다. 통발을 전부 투하하고 닻을 투하할 무렵 사람이 빠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연 선미적을 보니까 기관장이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즉시 구명관을 이용해 갑판으로 끌어올렸지만 의식불명,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네, 이번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선원분은 왜 바다에 빠진 걸까요? 우선 통발을 설치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발은 아랫줄과 모릿줄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통발을 모두 투망한 다음에는 통발을 고정하기 위해 닻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이 닻은 통발을 투망한 위치를 나타내는 부표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사고는 닻을 바다로 밀어 넣다가 선원의 발이 부표줄에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닻을 투하하기 전에 부표줄만 조심했더라면 없었을 인명사고죠. 아, 정말 안타깝네요. 여기 마지막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C호 총톤수 9.77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연안 통발 어선입니다. 포항 구룡포항을 출항한 C호는 저녁 7시경 조업지에 도착합니다. 선원들은 양승기를 이용하여 전날 설치해둔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작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양승기에서 끼익 뚜둑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모리줄이 튕겨나가면서 선원을 탁 쳐버리더라고요. 커다란 힘으로 튕겨나온 모릿줄에 가격을 당한 선원은 몸이 반쯤 난간에 걸쳐진 상태로 발견됐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사망이라뇨? 모릿줄이 워낙 세게 가격을 한 바람에 장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도 그 돌아가신 분의 부주의일까요? 이번 사고는 모릿줄이 양승기에서 이탈하면서 선원의 신체를 가격해 발생한 사고인데요. 양승기의 관리 소홀과 작업자의 부적절한 위치 선정이 사고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유, 그럼 돌아가신 분이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양승기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 이제 익숙하시죠? 이게 통발이고 이게 모릿줄입니다. 이 모릿줄을 감아 올리는 기계가 양승기입니다. 양승기에는 V자형 드럼 모양의 홈이 있는데요. 이 V자형 홈의 마찰력으로 모릿줄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오래 사용하면 홈 안쪽이 마모되면서 마찰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모릿줄이 홈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고 선박의 경우 아마 꽤 오래전부터 마모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사망사고는 없었겠네요. 그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건의 사고 모두가 작업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인데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투망 작업 중에는 그물이나 부푯줄, 모릿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선원들이 습관적으로 닻을 현측 난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박의 요동으로 난간에 올려놓은 닻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부푯줄에 발이 감겨 추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선장님께서는 선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게 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안전사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사고의 정의를 되새겨봤으면 하는데요. 생명을 지키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철저한 안전교육과 늘 조심하는 마음, 이거면 됩니다.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